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결혼한 지 10년 차 작년에 드디어 서럽고 또 서럽게 섰던 내 집 마련한 평범한 주부이자 아내입니다. 당시 집 마련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자면 좀 독하게 하긴 했습니다.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형님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 하는데 형님네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의 도움과 친정의 도움으로 집을 사셨습니다. 처음엔 몰랐었죠. 형님네 부부 힘으로 집을 산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. 저희 결혼할 땐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이셨는데 그래도 맞으니깐 장남이니깐 주머니 탈탈 털어서 그리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. 형님의 친정도 마찬가지였었고요. 참고로 형님이 친정에서 맞이입니다. 제가 우연한 기회로 알기 전까지 그 사실 숨기고 계셨었고 의도적으로 저희를 속인 거 맞긴 합니다. 첫 자식도 도움 주지 않았었다. 지들 힘으로 집 장만한 거다. 니들도 첫째들처럼 열심히 살면 반드시 집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. 본을 받아라. 첫째니까 솔선수범해서 잘 살지 않느냐. 시어머니 저희 부부에게 이리 말씀을 하셨었거든요. 서운했습니다. 솔직히 엄청 서운했었어요. 그리고 자기는 자가가 있다 하면서 저희 앞에서 잘난 체하고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자가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.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야 원 하고 저희들을 우습게 볼 때 그래요. 집 없는 사람들이라 아직 집 살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 친정에서 도움 받은 거였고 자기들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었더라고요. 시부모의 돈으로 형님 친정의 돈으로 지원받아 산 건데 네 돈도 아닌데 뭐 그리 서운하니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숨겨온 게 그리고 형님이 저희를 우습게 보고 집 떠돌이라고 비웃을 때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얼른 집을 사게끔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함께 동조를 했었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열받았던 거였습니다. 저희 친정에서도 저희 결혼할 때 도움 주지 않았었고 도움 줄 만한 마지도 아니고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양가 도움받아 집 산 거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는 사실이면 그렇게 저희를 비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행태에 화가 났던 거였어요. 저희가 돈을 모으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는데 그거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둘이 열심히 법니다. 아주 열심히 벌어요. 남편과 저 돈 못 버는 사람들 아닙니다.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. 형님은 이렇게 돈을 줬는데 니들은 그에 상응하게끔 돈을 안 주는 것이냐. 자식들 똑같이 해야 나중에 부모들이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다. 나이 들면 무조건 현금이 최고이고 사는 거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건 니들 상황인 것이고 부모에 대한 도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. 항상 형님네와 똑같이 하길 바랐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가 없었을 땐 아이가 없다라는 이유로 더 원하시곤 했었습니다. 형님네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였고 저희는 돈을 모아야 집을 사든 뭘 하는데 계속 현금이 나가니까 이게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. 티끌 같은 돈이어도 한 푼 두 푼 나가다 보면 어느새 100, 200 되는 거 한순간이었었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나 남편 판단되긴 했었지만 우리의 능력 부족이다. 형님들 다 알아서 하지 않았느냐. 우리도 하다 보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들은 자기들 돈이 아니라 공짜로 올라간 상태였었고 저희는 저희 힘으로만 여기저기 돌이 닿으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독하게 다 끊었습니다.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형님네 집 사준 거 가지고 제가 지랄을 떨며 아들 꼬셔서 연락 끊은 거라고 하더군요. 내 돈 내가 알아서 내 자식에게 준 건데 너는 내 자식도 아니면서 왜 지금 이 꼬라지를 부리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 좀 사고 싶으니까 당분간 좀 끊겠다는 거였어요. 형님네가 잘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집 사줬잖아요? 그럼 저희보다 좀 더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당분간만 형님네에게 지원을 받으셔라.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좀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돌이 하겠다라는 거였어요. 그리고 정말 유치하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. 그때 시어머니 얼굴과 형님의 얼굴, 그들의 표정과 말까지 말이죠. 참 유치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. 형님이 전체톡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. 조잡하게 만든 집의 모형이었는데 형님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걸 만들었답니다. 조악한 모형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2층이더라고요.
그 사진을 올리면서 형님 하는 말, 동서 이거 우리 애가 동선애가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해서 만들어 본 거래. 잘 만들지 않았어? 애도 동선애가 얼른 집 샀으면 하나 보다. 애의 정성을 봐서라도 얼른 집 마련하도록 해. 전체 톡이에요. 모든 식구도 다 들어있는 그 톡이에요. 시어머니 웃더군요.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시댁에 갔을 때 그걸 저한테 주는 겁니다. 기념으로 가지라고 하면서요. 꼭 이런 2층 집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키득대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.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었을까요? 그 연세에 형님도 그 나이에 뭐가 그리 재미있어서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온 너덜너덜한 집 모형을 제게 건네주면서 그렇게 웃었던 거였을까요? 사람 놀리는 게 재밌나?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겠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되고 암튼 그렇더라고요. 다 끊고 결국에 작년에 집 마련했습니다. 남편 하는 일 다행히 계속 잘 되었고 저 또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었고 과소비 절대로 하는 사람 아니었기에 시댁에 들어가는 돈 딱 끊으니까 돈 모이더라고요. 욕 많이 먹었죠. 남편 욕은 안 하십니다. 제 욕만 하세요. 제가 삐쳐서 그러는 거라고 저보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 맞다고 했어요. 그럼 모든 사실 다 알고 있는 어머니는 속 좁은 짓 안 하셨냐고. 놀리는 거 비우는 것만 안 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는다. 뜯어갈 건 다 뜯어가고 비우는 것도 한바탕 하시고 그동안 형님하고 얼마나 죽이 잘 맞았느냐고. 어머니도 형님이한테 지원한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다 라고 100% 말할 순 없지만 그런데 그게 100%가 아니다. 어머니의 행태 그리고 형님의 비웃음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지금 이렇게 도리를 안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니래요. 제가 속이 좁은 거랍니다. 그럼 뭐 그냥 그런 사람 하면 되죠.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?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했습니다. 속 좁은 며느리니까 바라지 말라고. 남편 제가 확 쥐어잡고 살고 있으니까 내 남편 흔들 생각하지 말라고. 그렇게 비웃음 당했던 그놈의 집. 우리는 그 집 마련할 때까지 자식 노릇 안 하겠다 했어요. 형님네와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 왜 똑같이 하는 거냐고. 계속 그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질 거면 네, 그럼 저희도 지원해달라 했어요. 그럼 아무 말 안 하지 않겠냐고요. 계속 자식돌이 하지 않겠냐고요. 오직 그거 하나만 놓고 제가 이런 꼬라지 부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 달라 했습니다. 그럴 생각 없으면 그냥 좀 저희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. 우리도 우리 살 길 좀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. 우선은 우리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자식돌이도 하는 거지. 무조건 자식돌이만 하라고 했다가 그것만 해서 아무것도 손에 남질 않으면 결국엔 우리 손해이지 않냐고 막 퍼부었습니다. 작년에 집 마련했고 집 산 그 시기부터 어느 정도 시댁에 지원을 하긴 했었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. 사람이 감정이 한번 상하고 나니까 예전엔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 안 들었었는데 아깝더라고요. 그리고 형님의 그 꼬라지. 부모에게 자식돌이 안 하고 산 집이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끝까지 비웃는데 내 힘 들여서 산 집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지 형님은 모르지 않냐고. 그런 느낌은 아마 평생 가도 모를 것 같은데 자랑스럽다고 했죠. 아예 인연 끊고 살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저 지랄이더군요. 그러다가 저희 집 차를 둘러싸고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말았죠. 무리해서 좀 좋은 차를 샀습니다. 분명 무리이긴 했는데 그런 게 있더군요. 형님네보다 좀 더 나은 차를 타고 싶다라는 그런 유치한 감정이 들어서 네, 큰 마음 먹고 남편 차 한 대 뽑아줬습니다. 유치하죠. 저도 잘 압니다. 그런데 그 2층 집 모형만큼 하겠습니까? 저희 힘으로 적당하게 자식 노릇하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진다.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정말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아주 얇은 속 좁은 이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말이 나오더군요. 저보고 유치하답니다. 차를 꼭 그렇게 좋은 걸 샀어야 했냐고. 자식들이 비슷해야 분란이 일어나지 않은데 너무 튄답니다. 아직도 형님네 집 지원해 준 거 가지고 이런 꼬라지를 부리는 거라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왜 항상 저희 탓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차도 못 사는 겁니까? 의도가 어찌 되었든 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저희 돈 주고 저희가 좀 좋은 차 타겠다는데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. 왜 그렇게 좋은 차를 샀어? 자식들이 비슷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법이야.
그리고 너도 알잖니. 첫째가 셈이 좀 많은 거. 니들 차 보고 우리 아들을 조졌다더라. 니들보다 좋은 차 타야 한다고? 질 수 없다고? 왜 이렇게 유차게도 구는 거야? 그 차 팔고 첫째네보다 한 단계 낮은 차로 다시 구입해라. 요즘 우리 큰아들 일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조지면 우리 큰아들만 힘든 거잖아? 유차게 정말 왜 이러니? 너 어떤 마음에서 그 차 샀는지 아는데 그래 니들 잘났다. 니들 아주 대단하다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유치하게 행동하고 그 차 치워. 우리 큰아들을 들들 볶고 그리고 내 앞에서 쳐 울기까지 하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어. 좀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. 너는 왜 일을 만드니? 왜 일을 키워서 사람을 열받게 해? 시어머니 말에 저는 네이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. 대한민국에 몇 개 없다는 그 차를 검색해서 캡처해서 전체 톡에 올렸어요. 그리고 형님 꼭 이런 차 타시길 바랄게요. 저 차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차라서 저 차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라고 연락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그랬어요. 제일 싸움을 많이 붙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라고요.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제게 저런 소리 당당하게 하시지 말라 했습니다. 다시 꼬라지 부리면 안 볼 수도 있는 거라고 했어요. 그리고 형님네 그렇게 위하고 싶으시면 또 지원하라 했습니다. 저희를 조지지 말고 어머니 돈 들여 형님네 체면 살려주라 했어요. 저희는 앞으로 눈치 안 보고 적당하게 시대게 하면서 저희 것만 불려나갈 생각이라고. 차를 치워라 라고 말하지 말고 차를 한 대 그들 눈앞에 갖다 놓으셔라 했습니다. 제게만 의기양양 명령하지 말고요. 저 일로 가족 카톡 폭파되었고요. 전혀 미안한 감정 들지 않았고 저한테 줬던 거 다시 돌려받는 거라 생각해요. 유치하지만 그래도 어쩝니까? 이렇게라도 놀려먹고 싶은데 저도 잘한 거 없지만 시어머니랑 형님이 먼저 시작했던 거였습니다. 끝내고 싶은데 더 이상 유치한 짓 하고 싶지 않은데 건드리는데 어쩌나요? 그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나요? 그동안에 그렇게 당했었는데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.